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일승입니다. 아마 일승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B2B 쪽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좀 주목을 받지 않았었던 그런 LNG 터미널이라던가 혹은 부유식 이제 저장 재기와 설비라던가 혹은 스크러버, 조선 쪽에 들어가는 스크러버 이쪽에 주된 그런 매출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의 그런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죠. 예, 1,000억 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소형주에 속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를 해둬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절대 아닌 거 다들 아시죠? 예, 한번 말씀드리고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1승에 있어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물론 분뇨 처리라던가 혹은 이제 그런 탄소 저감 장치 이런 쪽에서도 국내에서는 거의 괜찮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특히 분뇨 처리 쪽에서는 대부분의 뭐 배라던가 뭐 선박, 크루즈선, 혹은 뭐 리조트 이쪽에서 쓰이는 그런 분뇨 처리 기술에서는 거의 대한민국의 독점적인 기업입니다. 점유율이 80%가량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20%가량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조선 쪽에는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더 보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FSRU 그러니까 LNG 저장 재기와 설비인데 이게 부유식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유식 LNG 저장 재기와 설비 이쪽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FSRU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좀 간단하게 핵심만 찝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천연가스로 인해서 현재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었고요. 그리고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가 매우 빠르게 빠그라지면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추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다시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유럽은 필수 불가결적으로 이제 러시아로부터 들여오는 그런 에너지를 이제 배를 통해서 뭐 미국이라던가 혹은 중동 쪽으로부터 들여와야 되는 그런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고 다시 유럽과의 그런 친화적인 정책으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유럽은 이미 결정이 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럽이 이제 미국이라던가 중동으로부터 이 LNG를 들어오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 혹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유럽 쪽에서 급하게 LNG 터미널과 FSRU를 급하게 짓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더 많은 그런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도 현재 LNG 터미널을 이제 미국이 만약 예를 들어서 한 9개 정도 가지고 있었다.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것만 뭐 14개, 15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LNG 산업에 지금 굉장한 호황기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FSRU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 LNG 선 있죠, LNG 선.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LNG 운반선과 그리고 터미널, 육상 터미널이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LNG 선에서 육상 터미널로 이제 천연가스를 옮기면 이 터미널에서 액화된 LNG를 다시 기체화시켜서 발전소로 이제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LNG 같은 경우,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뭐 가스죠. 다들 아시겠지만 가스는 매우 가볍습니다. 따라서 이 용기가 있으면 이 용기 안에 많이 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다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무게 대비 부피가 상당히 크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꾹꾹 담아서 이제 보내야 되는 그런 기술력이 바로 액화입니다. 액화. 액화를 시켜서 이 통에 최대한 많이 천연가스 담아서 이제 옮겨주는 역할을 이제 LNG 운반선까지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 LNG 터미널로 이제 보내야겠죠. 근데 LNG 터미널의 그런 제작 기간이 최소 5년이에요. 5년. 그래서 그럼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제작 기간이 일단 너무 길고요. 또한 비용 같은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천연가스가 필요한 유럽이라던가 뭐 동남아 국가들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시간과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하냐? FSRU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LNG 운반선과 그리고 이 육상 터미널을 합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운반과 그리고 재기화라고 하죠. 액화되었던 운반을 통해서 액화되었던 천연가스를 터미널 그런 역할을 통해서 다시 재기화시켜서 단번에 굳이 육상 터널로 보내지 않고 단번에 발전소라던가 이런 민간소로 이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FSRU다. 그러니까 이제 둥둥 떠다니게, 해양에서 둥둥 떠다니게 하는 그런 LNG 터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어지는 데는 이제 2년 정도, 한 육상 터미널에 비해서 반이죠. 육상 터미널에 4원에서 걸린다고 하면은 이 구효식 터미널 같은 경우는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고요. 만약에 개조를 한다거나 용량을 더 크게 늘리고 싶다. 그럼 1년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굉장히 좀 일단 빠르죠. 굉장히 빠르고요. 건설 비용도 절반이 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육상 터미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땅값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땅값이라던가 혹은 이러한 기자재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FSR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도 절반 이하로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유럽 쪽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유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나 장기간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유럽이 규제가 매우 심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뭐 하나만 하려고 해도 최소 며칠이 걸려요. 규제에다가 이런 지나쳐야 되는 그런 관문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FSRU 같은 경우는 이제 육상 터미널에 비해서는 훨씬 더 훨씬 더 이제 적은 그런 허가 절차를 이제 받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유럽 같은 경우도 이에 따라서 당연히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승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가장 핵심적인 장비, 기자재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제기와 설비를 만드는 곳인데 참고로 이 FSR뿐만 아니라 LNG 터미널에서도 수주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동남아로부터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FSR에서 들어가는 이제 이런 제기와 설비 같은 경우는 거의 1승이 독점적인, 특히 국내에서는 독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FSR에서 이제 액화시켜서 천연가스를 가득 담으면 그걸 다시 재기화시켜서 발전소로 보내주는데 이 재기화 장치를 이제 1승에서 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당연히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LNG 터미널이라던가 혹은 LNG 생산 시설 이런 것들 지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특히 유럽이라던가 대륙간에 연결되어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저렴하게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운반선이 아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끊기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분명히 좀 주목할 부분은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셰일가스라던가 특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미국 셰일가스 기업들이 상당히 좀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기업들도 투자를 진행해서 이제 큰 수익을 봤었던 적도 최근까지 봤었고요. 뭐 지금도 다시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에서 천연가스가 너무 많이 남아들면서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남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2배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LNG 터미널에서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터미널보다 더 많은 그런 LNG 시설 수출 터미널을 지을 정도로 굉장한 호황기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FSR라던가 혹은 재기화 설비 쪽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주목할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의 LNG 운반선보다도 훨씬 더 이제 많은 그런 성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조선업도 물론 그 전부터 슈퍼사이클이라고 주장을 했었던 것은 맞지만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사이클로 저는 드디어 돌입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한국 기업들 이제 투자할 때에도 훨씬 더 좀 신경 쓰고 비중을 조금 더 훨씬 더 많이 싣고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결국 지금까지는 사면이 전부 바다라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받을 수 없었던 뭐 일본이라던가 뭐 대만 혹은 이제 한국처럼 유해가 아예 막혀서 결국엔 바다를 통해서 LNG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한국 뭐 중국 워낙에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파이프라인도 받고요. 그리고 배로도 받았었죠. 그래서 이런 일본과 한국, 중국, 뭐 대만 이 정도 국가들만 LNG 운반선이라던가 FSRU를 썼었다면은 이제는 뭐 동남아 국가들이라던가 혹은 특히 유럽 쪽에서 폭발적인 성장세, 폭발적인 실적이 처음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FSR을 쓰다가 이제 증설하는 정도의 그런 사이클이 아니라 아예 없다가 생기는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주목할 부분은 분명히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방송 마치기 전에 그런 다른 이제 일승이 가지고 있는 사업 부분도 보자면 일단 분뇨 처리라던가 혹은 스크러버 이제 최근까지 스크러버가 굉장히 좀 호황기였죠. 분뇨 처리 같은 경우도 시장 점유율 80% 정도 됐었고요.
뭐 육상 리조트라던가 해양 플랜트, 뭐 대부분의 선박, 조선 이쪽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주제가 조금 더 이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음, 바로 탄소 저감 장치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이제 LNG 그런 생산 시설에 이제 울산 쪽에서도 일승의 제품이 쓰이고 있는 것이고 이쪽 부분에서 조금 더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따라서 만약에 일승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사실 뭐 분유 처리 장치 이런 것들은 캐시커 역할로서 하는 것이고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는 LNG 재기화 설비라던가 혹은 탄소 저감 장치 이쪽에 대해서도 꾸준히 좀 볼 필요는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승에 대한 분석이었고 LNG 혹은 FSRU라던가 미국과 유럽의 관계,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재기화 설비, 분유 처리기, 그리고 스크러버라던가 혹은 조금 나아가서 탄소 저감 장치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